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죠. 점심시간에 당 지도부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과 같이 오찬을 하면서 자축을 했습니다. 별다른 행사는 갖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자,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대선에서 이제 졌던 윤석열 후보에게 졌던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는 오늘 보수의 텃밭인 어제부터 대구, 경북 그리고 또 양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오늘 대구에서 그 1시에 대구의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 1시면은 아직 그 자축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 당 지도부 자축 만찬이 끝나기 전인데 이재명은 일부러 대구를 간 거죠. 보수의 심장부, 지금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심장부인 대구에 가서 이 본인의 일종의 1주년에 대해서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이재명이 방문을 한다, 오늘 같은 날 방문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어서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따뜻하게 맞아줬는데, 홍준표를 또 찾아간 이유도 있죠.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겨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셀프 하방 이렇게 해서 대구 가서 시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최근에 중앙 정치권에 대해서 참견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점에 이재명을 만난 겁니다. 자,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자고 계속 처음부터 대표가 되기 전에 대표에 출마하면서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절 만나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피의자이자 피고인,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을 만나고 나면은 이것을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할지도 모르고, 또 검찰 수사에도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까지 만난 사람을 바로 소환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소환 안 하자니 그렇고, 법원에서도 재판할 때 부담이 되죠. 그래서 만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경선에서 막판에 패배했던 홍준표에게 만나자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양쪽 현안이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오늘 나오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신공항 이런 건 내용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만난 건데, 이 만나서 한 말도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힙니다.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실에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이재명이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원칙과 상실이 관철이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만면에 웃음을 짓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홍준표, 지금 여야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진영 위에서 봉사하는 그런 정당이라기보다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목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의 편을 들어버리면 상당히 당 입장도 어려워진다. 목내놓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행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각종 법안을 비롯해서 그전에 검수완박부터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고 있고, 여당 때도 그렇고 야당이 돼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1년 동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제가 조간딱풀에서 전해드렸죠. 이 개혁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윤석열 정부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1위가 거대 여당의 발목 잡기라고 국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빼고 목내놓고 서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꽉 막혀 있을 때 마쿠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야당에도 있었고 여당에도 있었다. 마쿠에서 원로들이나 선배들이 나서서 조정을 한다. 최근에 보면 마쿠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정치가 돼버리니 나라가 혼란스럽고 힘들어진다. 마쿠에서 조정을 해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정치 현안, 쟁점 이런 것들, 정책 이런 것들이 고였으면은 마쿠에서 풀었죠. 과거에는 심지어 요정 정치라고 해서 밤에 여야의 실력자들이 만나서 주고받고 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계속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이 과거처럼 정책 때문에 꽉 막힌 게 아니죠. 여기다가 송영길의 돈봉투, 김남국의 코인 스캔들 이런 것이 막 겹치면서 이게 여야 관계가 꼬여버렸는데 이 혼란스럽게 된 근본 원인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목하지도 않고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마치 뭐 정책 때문에 꼭 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홍준표 시장이.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에게 드리는 말인데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에서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재명은 또 아니 대화와 타협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본인들은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대화와 타협, 뭐 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다 도외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통령실에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정치를 해본 적이 일치하니까 경험이.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이 잘 이끌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다 동의된다. 국민의힘의 당 원로이시니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 말 잘했어. 당신 말이 맞아. 그 말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해. 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때 역선택 논란이 있었죠.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고 그러다 어쨌든 당심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도 홍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의기장을 놨죠. 뭐 청년들끼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청문 홍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이런 형식의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막상 정권을 잡으니까 그때는 좀 옹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당분간 보였었죠. 그래서 저도 좀 이외다 그런 논평을 해드린 적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우니까 그걸 홍준표가 이렇게 좀 그대로는 주는구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김기현 당대표, 여당 대표와 충돌을 했죠. 정강훈 목사나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해서 충돌을 하면서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 정권과 맞서기 시작을 하는 자, 그 찰나에 그 시점에 이재명이 대구로 간 거죠. 그래서 좀 만나자 하니까는 홍준표 시장 오케이 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에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 잘 오시니 이재명 당신이 정치 잘하니까 좀 협조해줘.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재명에게 이재명의 노림수에 완전히 넘어갔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앞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뭐 총선까지 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홍준표 시장이 또 대구에서 중앙 정치를 향해서 이런저런 참견을 하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를 하고 그래서 또 민주당 지지층의 응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